이제부터는 아예 고속도로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에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 사람 과연 고속도로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는 건데요. 그 외에도 신체적 능력이나 인지적 능력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고속도로 자체를 아예 못 나가게 하는 제도, 아니면 아예 자동차가 나올 때부터 아무리 밟아도,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아예 속도를 올리지 못하는 차를 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습니다.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고민되신다면 맞춤 상담을 통해 도와드립니다. 급하게 필요한 제품도 걱정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됩니다. 지금 바로 그레이몰을 방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인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 정보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함께 살펴보는데요.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 핵심부터 먼저 살펴보고요. 이후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2025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목차를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요.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내용 눈에 띄고요. 또 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특정한 연령에 한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혹시나 신체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인지 능력이 저하된 사람, 이런 사람을 고위험 운전자라 부르는데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운전자부터 신체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하겠다.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을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그러니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혼동해서 생기는 사고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고령자 운전이었고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헷갈려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판결이 난 사고였지만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손자를 태우고 가던 할머니가 사고가 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급발진이 아니라 페달을 잘못 조작한 오조작 사고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이렇게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잘못 오인하는 사고 전체 오조작 사고 25.7%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훨씬 더 고령자 위험 운전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부터는 자동차를 만들 때부터 자발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장착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신차 안전도 평가에 항목을 추가하겠다. 이것을 의무화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고령자 외에도 신체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만약 테스트를 했을 때 불합격이 나왔다. 이때는 면허를 반납하든지 아니면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 이것도 함께 검토한다고 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는요. 운전자가 정말 운전할 수 있느냐, 운전 능력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야간에는 운전시키면 안 되겠다. 아니면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 가능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을 금지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아무리 밟아도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특정한 조건을 부여해서 운전하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고령자뿐만 아니라 신체 능력이나 인지 능력 떨어지는 사람, 의료적인 기준이나 또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운전 고위험자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해서 선별해 보겠다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입니다. 경찰청에서 바로 실시하는데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자의 운전 능력 자가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운전면허를 갱신하시는 분들, 특히 고령자 같은 분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교육을 받으시는데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자가진단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 있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약물운전, 이것 어떻게 측정하느냐.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확인하는 장비는 많이 있지만 약물에 대한 측정 장비도 부족하고요. 또 법도 현재까지는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약과 같은
약물을 복용한 다음에 운전할 때 처벌을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 대한 약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만약 측정을 불응했을 때 불응죄 자체를 신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인데요. 약물운전, 이것은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처벌이 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요, 보행자 우선 도로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실제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 보도인데요. 이 보도와 차가 다니는 도로,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들 많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곳을 더욱더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이면도로는 거의 대부분은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운전하시는 분들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 그냥 일반 도로인지 보행자 우선 도로인지 이런 내용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부터는 차량 자체 내비게이션에 안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기능을 추가해 주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지금 현재 만약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에게는 정말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이곳이 보행자 우선 도로였는지 모르는 상황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에서 이곳은 보행자 우선 도로다 라는 내용을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요, 전통시장이나 병원 이런 곳은 특히 고령자가 많습니다. 이곳 횡단보도의 신호시간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1초당 1m를 나가는 걸음을 기준으로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걸음 기준을 이제부터는 1초당 0.7m, 그러니까 70cm 수준으로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전통시장 부근이나 병원 부근에는 신호등, 횡단보도 신호등이 왜 이렇게 길어졌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연유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길어진다. 이런 횡단보도를 올해 말까지 1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횡단보도 어두운 곳에서는 사람이 건너는지 건너지 않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곳도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멀리서부터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립식 점등형 표지병, 그러니까 일명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도 눈에 띄고요. 교차로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3m 더 이격하겠다. 그래서 우회전 차량 사고도 막겠다 하는 내용. 교차로 우회전 구간 정말 말도 많고 사고도 많고 헷갈리기도 했는데요. 일단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3m 더 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과속운전 관련해서는요, 지금까지는 지점 단속이 훨씬 더 많은데 앞으로는 지점 단속보다는 구간 단속을 계속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카메라만 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점 단속이 아니라 구간 단속을 계속 확대 운영한다. 이 부분 운전하실 때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복지용구 구매 어디서 해야 할까요? 그레이몰에서 복지용구를 구매하신 고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 지원 대상이라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필요한 제품을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용구와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안내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 빠른 배송, 다양한 혜택까지. 그레이몰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복지용구 어렵지 않아요. 그레이몰과 함께라면 쉽고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레이몰을 방문해보세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